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인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동훈 의원의 대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한 건데, 장동혁 재선거론 나쁜 정치, 한동훈 제도 개혁이 정치 임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기사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MBN 기자 간담회인가요? 인터뷰에서 기사 어디서 지금 한 얘기죠, 이게? 기사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제도 개혁이 정치 임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선거 요구는 공감하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도 개혁이 정치 임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MBN에서 저기 라이브에 출연해가지고 재선거 얘기를 했죠.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그럴 만한 사안이고 그런 말씀 하실 만하다, 공감한다면서도 제도를 바꿔내겠다고 선을 그었다. 재선거라는 극단적 처방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 위로 올리면, 자, 정치는 그 마음을 담아 현실에서 가능한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여기 올라타서 좀 살아볼까. 즉, 재선거를 이제 부정선거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가가지고 사실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서 선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정한 선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아니 너는 이 분명히 해라, 그러니까 선거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음모로 조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걸 강요해서 어떤 걸 밝히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 뭐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맞지만, 국민들이 자기의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이렇게 명확히 구호를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마치 전체 선거가 잘못된 선거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재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6.3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거의 선거 보이콧과 같은 이야기하고 똑같죠. 우리가 당면한 선거에서 전 세계 역사상 선거 보이콧라고 하는 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보이콧과 똑같은 강도로서 또는 받아들이는데 황당함으로써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전면 재선거인데, 다시 하자 선거를, 잘못됐으니 다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느끼기에 너무 과도하고 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걸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걸 주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정치인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자, 우리가 민주당과 정부를 압박해서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빠르게 제시해야 되고, 일단 당론부터 좀 정해요. 응? 우리가 전면 재선거가 아니고
어? 진상 규명해서 필요한 지형에서 재선거를 실시하자라고 방침을 정하면 그에 맞춰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결론 나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 이야기에 대해서 어, 네, 즉 우리가 이제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뭐 우리야 뭐 재선거를 주장할 수 있고 부실선거,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일 투표 수개표라고 하는 얘기는 수개표는 맞는데 또 이제 당일 투표는 사전 투표를 없애자 그런 얘기겠죠. 음, 저도 뭐 사전 투표는 없애자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밀어붙여서 얻을 수 있다면은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단일 시점에 정해진 의사 표현이어야 되는데 이게 단일 시점에 정해진 의사 표현이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걸쳐가지고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이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라고 하는 것이 우편으로 해서 충분히 각자가 신청해서 나는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똑같은 날짜에 아무나 아무 데나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제도는 투표일이 두 번이라는 얘기잖아요. 음.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틀에 나눠가지고 그것도 5일 전에 어, 저 투표 날을 개표하기 5일 전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제도 개혁을 이번 기회에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제발 황당한 전면 재선거라고 하는 6.3 선거가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자. 이런 황당한 이야기 하지 말고 국민들이 웃잖아요. 국민들이 비웃어요. 음. 자, 방향을 잘 정해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 18일 날 의원총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의원총회 공고가 됐나요? 지금 17일 날 하나, 18일 날 하나. 음. 자,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은 장동혁의 거취 문제인데, 저는 하루속히 이 뭐야, 당론부터 빨리 정해요. 음, 올림픽 그 선관위,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방향을 제시할 건지 빨리 정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저렇게 정신없을 때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죠. 그거부터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선거 참패와 관련된 문제죠. 선거 패배와 관련된 문제. 저는 뭐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 이 지금 저기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음, 이재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보고서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을 앞장 세워서 다음 28년도 총선을 치른다? 백전백패한다. 자기는 정말 잘한다. 자기는 인기가 너무 좋고 60% 70% 나가고 있는데 정청래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 자신의 인기를 고스란히 받아서 선거에 골이 날 수 있도록 해내는 능력이 없다. 저런 정청래하고는 도저히 앞장서서 선거를 못 치른다. 28년도 총선에서 완전히 과반수를 넘겨주는 패배를 안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은 미래는 바로 감옥 가는 것밖에 없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콱 박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28년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정청래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정청래보다는 김민석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또는 김민석과 같이 하는 팀, 네 팀이 가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훨씬 결과가 좋고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제거는, 정청래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맞서서 정청래도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1인 1표를 주장해서 당대표를 먹고, 그 당대표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오른 이재명, 너가 했던 방법 그대로 당원 주권을 이야기하고, 당원들의 1인 1표가 강제된 선거에서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정말 황당한 것이, 당원 주권, 국민 주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원 주권이라고 해서 1인 1표, 한 표, 당원 한 표가 정말 똑같은 한 표여야 된다. 대의원도 한 표, 뭣도 한 표, 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 국회의원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고 칩시다. 100만. 여론조사는요, 1000명한테 합니다. 1000명. 여론조사 1000명. 그럼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여론조사 비율을 뭐 반반한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처럼 반반을 한다 그러면 100만 명의 투표 결과와 1000명의 투표 여론조사 결과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부터 반영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방법이죠.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부터가 이미 1인 1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부 정치 투쟁에 있어서 규칙을 짜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규칙은 자신의 유불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 중에 있고 운영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준에 있어서 당원들의 요즘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반영하는데, 난 여론조사 반영하는 거 진짜 반대합니다. 근데 하여튼 당원들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 당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도상으로 보면은 그 중에 일부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대의원들이 진짜 당 전체, 국가 전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항을 보고 인물을 보고 선택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간선제라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문제, 또는 당대표를 뽑는 문제를 1인 1표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재명이나 정청래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봐요. 자신 있는들의 지금 당권 투쟁, 내부 정치 투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저걸 주장하는 것이지, 실제로 민주주의나 또 당내 주권이나 국민 주권, 당원 주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이야기를 정당에 관한 일반론으로 이야기가 넘어갔는데요.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번 의원총회에서 장동영의 거취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거였군요. 의원들이 지금 장동영하고 함께 갈 건지 말 건지를 이미 판단하고 결론을 냈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이 정청래하고 다음 선거를 같이 못 간다고 결론을 냈듯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내에서는
장동혁을 얼굴 만담으로 해갖고는 자신의 운명이, 즉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 받고 여부는 떠나서 일단 공천을 받았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장동혁 얼굴 마담으로 자신의 당선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들조차 직접 자신들이 민심을 들어보면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결론이 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 영상을 찾아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김재원 최고가 저 도지사 나간다고, 경북 도지사 나간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때도 이야기가 뭐가 있었죠? 그 화재 동영상을 보면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장동혁 뵈기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런 야당 지도자로서 어떻게 여당하고 이재명 같은 애하고 싸울 수 있냐. 장동혁 꼴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번 지방선거 내내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체장이 떨어진 사람들은 있잖아요. 무소속에 떨어졌든지 민주당에 떨어진 사람들은 더욱더 절감한 사람들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선거운동 나가면은 사람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장동혁 안 물러나냐고. 저 새끼 꼴배기 이 유튜브 방송이니까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냥 저 새끼 꼴배기 싫어 투표 안 한다고. 응? 이걸 국회의원들이 100이면 100, 99.9% 다 들었어요. 아마 안 들은 사람은 장동혁 본인만 안 들었을 수 있어요. 아니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아이고 꼬라지 하고 이 얘기 보셨죠? 니들 꼬라지 한번 봐라. 결국 뭐냐? 너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앞에다 대놓고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냐 안 내냐, 사실 이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렇지만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도 식물 대표인데 더욱더 식물 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0이 안 서는데 무엇을 합니까? 하루 종일 통상 업무, 당대표 일정에 보면 통상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상 업무로만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당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철수는 안 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참 행보가 참 연구 대상입니다. 지금 연구 대상인데, 안철수 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연구 대상입니다. 당내에 있는 친윤들이 행보, 이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난 하여튼 뭐 요새 자주 제가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제가 뭐 굳이 뭐 이렇게 조언을, 다른 사람들이 뭐 조언하는 마당에 뭐 저까지 조언할 이유는 없는데, 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자, 수도권의 나경원, 권영세, 안철수 하는 꼬라지 보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의총에도 그냥 넘어가겠죠? 권영세만 하더라도, 장동혁이 물러나야 된다는 게 동조하고 있지 않나요? 못 느끼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자, 나경원은 왜 그럴까? 나경원, 안철수는. 자, 요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걸 자신이 고집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과연 그걸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
베리아님, 선장님의 지역은 아니지만 나도 이번 투표 안 했어요. 장동 도움 안 줘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런, 아이고, 뭐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한 5%만 되더라도요, 투표 당락에 좌우를 해버립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렇게 미워도, 오세훈이 미워도 참고 나가서 찍으셨다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투표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6만 4천 표요? 예. 그 정도 표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신의 거취나 또는, 아니,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걸 모른다? 저는 뭐, 모를 리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현장에 나가면 접하는 거에 민심이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협위원장들 보면은 자신의 소신이 강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태도나 입장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원래 상황이나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예. 자, 그래서 저는 17, 18일 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사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거라고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그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사실상 지금처럼 식물 당대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배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내년 8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자신은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방 다음은 총선거입니다. 거의 이 총선거에서 이재명이 과반수를 얻냐 못 얻냐 스스로 걱정하고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반수를 넘겨서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가 더 망가지는 거고, 그 다음번에 30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의원총회에 발언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요. 좋은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거 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선관위 수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투표지가 유권자의 50%만 인쇄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이 부정선거가 조작 선거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냐는 그건 뭐 조사할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고요. 그 조작된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왜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위를 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는 걸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울구청장 당선인 1호 공약이 최다가 재건축입니다.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해서 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막론해가지고 재건축 이슈가 너무나 큽니다. 이것은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 때 재건축과 관련돼서 또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380여 건을 해제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가지고 이제 신속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다시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의 속도에 있어서 강남권에서 속도 진행이 돼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요. 마지막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전하게
된 것은 그런 몇몇 구나 행정에 있어서 신속함이나 빠른 결단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해서 실망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을 통해서 이재명이 계속 이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면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지금 사라지고 사람들이 집 문제, 내 집 마련 문제에 있어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여기에서 표로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표를 보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하튼 하여튼 서울구청장들의 당선인 공약이 제일 공약이 재건축인 만큼 이건 앞으로도 계속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를 주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책을 썼던 부동산 정치학을 책을 썼던 이유이기도 합니다.